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날씨가 덥습니다. 자, 오늘은요, 건설 뛰어 내수 살리기 16조 SOC 사회간접자본 카드 꺼낸 정부라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부동산 공부와 부동산 투자,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 그거에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짜는요,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네요. 뒷모습 머리카락 엄청 기네요. 자, 한국경제는 이렇게 풀칼라입니다. 신문을 보면 전부 다 칼라죠. 칼라. 매일경제신문은 흑백인데 전부 다 칼라입니다. 20 몇 면이든 40 몇 면이든 상당히 인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풀칼라로 항상 발행을 하죠. 돈이 많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신문이죠. 한국경제. 기업의 입장, 재벌의 입장, 대기업의 입장 충분히 반영해주는 그런 신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엄청 잘 받고 있고 칼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돈이 많아야 되죠. 신문사도. 주요 내용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현무 장관도 마찬가지고 민간 건설 부분에 대한 뭐 제도 개혁이라든가 아파트 건설 이거에 대한 규제 개방보다는 경기 부양을 그러니까 건설 경기나 이런 것을 통하려고 지난 정부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죠. 그냥 아파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폐지한다든가 뭐 분양권을 전미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쉬운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이 계속 발표했던 내용들은. 그 대신에 부작용이 적은 SOC 사업을 활성화하게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책 기조입니다.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아마도 정부도 보면은 건설 수주가 4.5% 줄고 건설 투자도 감소하고 있고 당연하겠죠. 건설 경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뭐 재건축 재개발도 축소가 되니까 당연히 건설 경기가 나빠지겠죠. 지표가 뚜렷이 나빠지고 뭐 세수도 안 거치고 국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흥분하고 발광을 할 것인데 계속 규제 위주로 가니까 약간 다운된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SOC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16조에 달하는 SOC 사업 카드를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SOC는 많이 들어봤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들어봤죠. 영어로 약자를 제가 적어봤는데 저도 잘 몰랐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캐피탈은 뭐 수도라는 뜻도 있지만 뭐 자금, 자본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소셜 사회 오버헤드 간접비에 캐피탈 자본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직접 사회 직접 자본이 아니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직접 자본은 뭡니까? 직접 자본은 건설이라든가 이런 뭐 도로 건설, 철도 건설, 스마트 건설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자본은 뭐 노무비라든가 임금, 그다음에 뭐 원재료비 이런 걸 직접 자본이라고 하면 반대말로 뭐 간접비로는 뭐 전기 이런 SOC 사업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사업들, 전기, 통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본점, 지점,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을 간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셨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6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공공임대주택이야 매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입니다. 스마트 건설은 뭐 엄청나게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죠. 눈에 띄는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부동산 시세, 부동산 그다음에 집가 상승이라든가 아파트 가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투기연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보면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이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그 인구 분산 그리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지하철
그 다음에 철도 정비, 이런 시설 개량, 복선화 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국토부에서도 신경 써서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철도 노선들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일단 보면은 뭐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 걸 알고 계시죠? 제2 경부고속도로죠. 안성에서 구리까지, 그리고 또 다른 도로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이게 건설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장관의 이 SOC 자금 집행은 9개 사업을 2019년 안에 착공하는 거. 착공 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건설이라든가 도로교통, 철도 모든 부분이. 그래서 조기에 집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에요. 우리 특위원이들이 가장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을 한 5개 정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뭐 서해선이나 중앙선 철도 시설 개량, 이런 철도 부분에서 뭐 5조 2천억 원을 집행한다. 뭐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로 GTX A 노선에 3조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 당연히 GTX A 노선 역을 공부를 해야겠죠. 어디 역인지. 그 다음에 신안산선 3조 3천억 원 2019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오랜 기간 과연 착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20년 이상을 끌어온 사업이죠. 결국은 착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안산선 노선로 역 주변은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이미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TX C 노선은 4조 3천억 원이 조기 집행이 되고 기본 계획을 2019년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워낙 문재인 정부라든가 김은미 장관이 GTX에 대해서 애정이 높기 때문에 A, B, C 노선은 무조건 예타를 통과하고 착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공 시기가 언제고 준공 시기가 언제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착공을 하고 결국은 개통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실 분들은 GTX A, B, C 노선 역만 제대로 공부하고 그 주변만 선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수억 원의 기대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수도 광주선, 한번 그 노선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뭐 한번 저도 보겠지만 이미 수도 광주선은 제가 한번 노선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수도 광명 2조 4천억. 수도 광주선이 9천억인데 수도 광명선은 2조 4천억 원이네요. 수도 광명선은 상당히 눈에 익지 않죠. 이 노선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이런 기사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런 주무부처의 장관이 조기 집행을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고 조기 선점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글자로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GTX ABC 노선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수도 광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 광명선은 노선을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내용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도 건설사의 제값을 주도록 개선을 한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구나.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식인 것이죠. 표준 품셈이란 정부가 공사비를 고시가격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사에 어떤 공사비를 줄 때 이 공사비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주고 지불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죠. 철도 노선, SOC 사업의 핵심 사업. 정부가 뭐 건설 부분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이런 SOC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신속하게 착공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곧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다만 차이점은 규제 개혁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거는 단기간에 이런 부양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SOC 사업은 초대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투자 지역을 발굴해서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선점을 하고 착공, 준공, 어떤 1단계 사업 완성, 2단계 사업 착공 이런 단계별 사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다. 어디를 투자해요? 어디를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 구석대기 처박힌 이런 어디 지금 부동산 섹션에 있는 게 아니죠. 뉴스 스토리라는 이 섹션에 있는 란이죠. 그래서 신문을 볼 때 이런 구석지에 있는 뉴스도 한번 관심 깊게 보고 메모를 해놓고 노선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